반갑습니다. 호주 변호사 박창민입니다. 클라이언트 분이 2022년 10월 달에 190 비자를 신청하셨습니다. 스스로 신청하셨고 Registered Nurse 직업군에서 WA Government의 노미네이션을 받아서 신청을 했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그 기쁨도 오래가지 못하고 2023년 3, 4월에 온 가족들이 신체 검사를 진행하는 동안에 자녀가 발달성 지연이 있다, Developmental Delay가 있다라는 사유를 근거로 비자가 삐걱삐걱거리기 시작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때 급하게 저한테 유료 상담을 통해서 이 190 비자에서 신체 검사로 인한 면제나 웨이버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 그리고 그게 불가능하다면 이 가족들이 어떻게 one fail all fail이라고 하는 신체 검사를 현명하게 통과해서 모두가 성공적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상담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저희 박앤코는 신체 검사 관련된 PIC 4005, 4007 전체 웨이버가 안 되는 신체 검사, 그 다음에 웨이버를 트라이 할 수 있는 이런 신체 검사 관련된 변론을 전문적으로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한 안내를 해드렸죠. 그 이후에 특별히 연락이 없으셔서 저는 뭐 잘 됐나 보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23년 7월 넘어 8월 달에 저희에게 본격적으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즉 이때 바로 이민성으로부터 섹션 57 Natural Justice, 즉 가족 중 신체 검사를 통과 못할 사람이 있다, 이럴 경우 PIC 4005로 인해서 one fail all fail이다. 그러니까 한 가족 구성원이라도 신체 검사 통과 못하면 온 가족이 비자가 거절되도록 mandatory 규정이 있기 때문에 비자 거절의 사유가 확정적으로 생겼으니 이에 대응하라 라고 하는 Procedural Fairness Letter를 받게 되신 겁니다. 이게 2023년 7월 31일이거든요. 근데 이 2023년 7월 31일 Section 57 Natural Justice Letter에서 참고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2023년 4월 24일자로 나와 있던 Form 884라고 하는 Do Not Meet라고 하는 호주 연방 신체 검사를 담당하는 의사가 왜 significant cost로 신체 검사를 통과할 수 없는지를 쭉 적어 놓은 내용입니다. 거기에 따르면 이 부부의 자녀가 developmental delay, 그러니까 발달 지연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걸 커버하는데 호주 정부가 적어도 18만 불 이상의 비용을 써야 된다. 그러므로 당시 기준으로 5만 4천 불이었나요? 네, 그 정도의 그 threshold 금액보다도 훨씬 높기 때문에 신체 검사를 통과할 수 없다, 이거였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2023년 8월 26일 날 첫 번째 변론서가 나가면서 그 이민성이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4월 24일자 폼 884가 잘못 계산되었다라는 부분을 핀포인트해서 변론이 펼쳐졌습니다. 잘못된 의사의 판단으로 인한 신체 검사 결과 내용으로 one fail all fail, 즉 온 가족의 비자가 거절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번 Section 57 Natural Justice Letter는 불공정하다, 그러니 다시 하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했죠. 그랬더니 2023년 9월 29일에 이민성은 짜잔 하면서 두 번째 폼 884를 보내왔습니다. 즉 이번에도 여전히 do not meet. 이번에는 다행히 금액이 18만 불에서 상당히 내려가서 11만 7,600불이 발생할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threshold cost를 넘어서기 때문에 significant cost가 발생할 것이고, 그러므로 신체 검사 통과가 불가능하다. 그러니 이 가족들은 모두 190 비자가 거절되어야 된다. 이게 이제 두 번째 Section 57 Natural Justice Letter였습니다. 자, 보통의 경우에 여기에서 뭔가 추가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했을 텐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희 박앤코는 이런 신체 검사 관련된 변론을 전문적으로 굉장히 많이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변론이 받아들여져서 4월 23일에 봤던 연방 신체검사 의사가 이야기했던 18만 불이 우리가 말 몇 마디 하고 근거 좀 대고 법리에 따라서 여러 가지 소명을 하고 나니까 미안 11만 7,600불이라고 확 낮춰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던 건 2023년 3, 4월에 봤던 신체검사의 결과에서 9월이라고 하는 5개월 만에 이렇게 큰 차이가 상당히 줄어들었고, 이건 발달 장애의 정도를 제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나아지고 있는 부분들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내용이라는 걸 근거로 이거 지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신체검사 결과로 온 가족의 비자를 거절하면 안 된다. 그러므로 이만큼의 시간을 더 줘야 된다라고 변론이 두 번째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변론 자체는 우리가 메디컬 다큐멘트로 이기기 위한 이런 내용들을 한 것이 아니라 개선이 되고 있고 그 개선의 정도를 보려고 하면 요 짧은 시간이 아니라 조금 더 시간이 주어져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변론을 했던 거죠. 그러니 이민성에서는 procedural fairness, natural justice의 내용에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변론이 들어왔고, 그 상황에서 그걸 무시하고 비자 거절이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면 안 되기 때문에 하다가 그럼 2024년 2월까지만 시간을 줄게 라고 허가를 했던 것입니다. 그 사이에 클라이언트와 저희들은 집중적인 치료와 재활에 관련된 플랜을 세우고 그에 맞춰서 엄청난 치료와 재활 작업들, 그리고 그에 관련된 의료 기록들, 의료 자료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변호사로서 변론을 펼칠 수 있는 모든 내용들을 수합을 해서 2024년 2월 6일에 최종 마지막 변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거 제출할 때만 하더라도 제가 클라이언트를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로서 이거 감이 좋다라고 충분히 생각을 했었고, 제가 직접 쓴 변론서에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근데 이제 최종 결과가 나와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2월 달에 이렇게 제출하고 나서 여전히 계속 이제 추이를 지켜봤죠. 그런데 마지막 섹션 57 Natural Justice라든지 아니면 비자 거절의 통지가 한 달, 두 달 지나도 안 오고 있는 걸 확인하는 순간 일단 저는 확신 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에게 기다리는데 조바심 나시겠지만 조금 더 기다리자,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그러다가 2024년 7월 31일에 추가 서류 요청이 왔습니다. 신원조회 업데이트해서 보내라 라든지. 자, 이때가 되면 일단 게임이 끝난 거예요. 비자 거절의 사유가 소멸됐기 때문에 지금 추가 서류 요청이 올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적어도 이 사건에서는. 다른 사건에서 추가 서류 요청했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단언하지는 마십시오. 자, 그리고 나서 9월 20일 온 가족이 서브클래스 190 State Nominated 돼 있는 Skilled Migration 영주권 비자를 모두 받게 되셨습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근데 제가 오늘 헬스 관련된 내용은 복잡하기 때문에 영상을 보통은 잘 안 찍는데, 강의 또는 세미나 형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시간 순으로 짚어가면서 영상을 찍은 이유는 뭐냐 하면, 자, one fail, all fail이라고 해서 모든 가족의 영주권이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제대로 된 이해를 하고 어떤 대처를 할 수 있는지를 미리 잘 파악한다면 지금과 같은 현명한 드라이브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건을 성공하는 과정에서는 첫 번째,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는 이런 절차와 그런 어떤 마음가짐을 클라이언트가 가져주셨고 실제로 액션을 취해줬다.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생각만 하고 걱정만 하는, 하지만 행동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두 번째는 그 최고의 치료와 재활을 위해 입체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그걸 행동에 옮겨서 아이의 건강이 나아지고 이런 발달장애 자체가
치유될 수 있는 이런 형편으로 모두가 같이 합심해서 몰아갔다라고 하는 이런 행동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이민성의 이런 비자 거절을 내릴 수 있는 이런 법적 절차와 그 다음에 법리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알고 있는 우리 법무법인 박앵코와 같은 현명한 경험이 많고 실력이 좋은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서 제대로 빠르게 대처했다. 뭐 이런 내용들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는 추가 의료 기록에 근거해서 변론을 해야 되는 것이지 잠깐 미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니들이 한 번만 봐주면 안 돼? 뭐 이런 동정에 호소하는 변론은 적어도 PIC 4005라고 하는 신체검사 관련된 변호 업무에서는 절대 사용해서도 안 되고 먹히지도 않습니다. PIC 4007 헬스 웨이버에서는 조금 쓸만하겠지만 적어도 4005 뭐 189, 190, 491 뭐 이런 관련된 헬스 웨이버가 전혀 먹히지 않는 신체 검사가 적용되는 비자에서는 절대 써서는 안 되죠. 그러니 이런 자료에 근거한 변론을 똑바로 쓸 수 있었다. 다섯 번째, 그러다 보니 이민성이 이런 변론 자체에 반박을 못하고 수긍을 해줄 수밖에 없었고, 여섯 번째는 이제 비자가 승인되는 이런 과정까지 클라이언트가 잘 버텨주셨다. 뭐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 동안 클라이언트 가족들은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합심해서 온 가족이 똘똘 뭉쳤다. 이 발달장애 아이는 처음에 신체 검사를 할 때는 만 3살이 안 됐습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비자 신청하고 2년이 넘었으니까 그 사이에 뭐 4살 가까운 이렇게 나이가 되었는데 지금 잘 놀고 잘 뛰어놀고 말 엄청 잘하는 것들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저는 일단 아이와는 대화를 하지는 않았는데 그 의료 기록에 보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의 개수가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나오고 경음이 뭐 많이 쓰인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제가 자료를 보게 되면 이렇게 좀 동화할 수 있었거든요. 마지막으로 저희 법무법인 박앵코는 신체 검사 뭐 이런 부분에 관련된 변론에 굉장히 많은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발군의 실력을 결과로서 보여왔습니다. 장관 탄원을 통해서 성공한 사건들도 있고 change.org를 통해서 또 공개된 사건들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네이버 카페에서 공개해드린 자폐아, 중증 자폐아 같은 경우에도 50만 불 훨씬 넘어가는 그런 치료 비용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성인이 되어버린 자녀가 비자를 받는데 문제가 없도록 뒤집은 사건들도 있죠. 이런 모든 사건들은 이미 클라이언트 분들이 직접 진행하거나 다른 법무사가 있었거나 변호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건을 해결하지 못해서 저희에게 뛰어오셨고 그 상황에서 그 사건을 잘 받아서 빠르고 신속하게 진행했기 때문에 받아낼 수 있었던 결과입니다. 물론 저희가 안다고 모든 사건들을 다 성공해내지는 못하겠죠. 하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이 맡겨주시는 사건을 공감하면서 함께 클라이언트의 최고의 이익을 위해 대변할 것이고 변론할 것임은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저는 HIV 포지티브 환자의 헬스웨이버 사건을 진행 중에 있고 그 외에도 몇 가지 신체 검사 관련된 사건들 이미 거절됐지만 AAT에서 또다시 한번 뒤집기 위한 이런 발달장애 클라이언트의 사건을 열심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이민 사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박앵코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